자, 이제 노동법 2에 관련된 개별법 내용을 4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씩 잘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 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교원노조에 관한 법이 있고요. 교원노조법.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어떤 근로자가 공동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둔 게 노사협의회라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냐. 그에 대한 법이 필요하겠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흔히 근참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뭐 또 다른 분들은 어차피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이니까 노사협의회법 그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노사협의회법. 그 다음에 뭐 이에 대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기구가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럼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냐, 노동위원회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그래서 교원노조법에서 한 문제, 공무원노조법에서 한 문제, 근참법에서 한 문제, 노동위원회법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문제 나오는 거다 이해하시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교원노조법. 그런데 교원노조법, 노동자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굳이 교원노조법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자법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교원들도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우리도 이 법 적용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노동자법 따로 있고 교원노동자법 따로 만들어놨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요. 교원들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교원들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일까요? 제한하기 위해서 엄밀하게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3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헌법에 33조 1항을 보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는 여기서 근로자죠, 그죠? 근로자는 가진다. 뭐를요? 판결권, 탄핵소권, 탄핵노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노동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러면 이 2항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무원도 근로자일까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해요. 공무원도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공무원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은 약간 특수한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그래서 2항에서 공무원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그런 표현을 써요. 공무원이긴 한데, 근로자긴 한데, 특수한 근로자인 거다. 즉, 근로자긴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법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근로자인 거야.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가지는 것으로 법률로 맡겨둔 겁니다. 국회에서 정해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런 식으로 헌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은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내용은 아닙니다.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법률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단체 행동권을. 그러다 보니까 현재 2항에 따라서 공무원인 근로자들은 법률로 제한을 해온 겁니다. 제한을 해오다가 2가지가 분화가 됐어요. 하나는 교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사실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아닌데 이분들은 왜 노동상권을 제한하고 있을까? 논쟁이 있는데 그냥 우리 헌법에서는 뭐 사립학교 교원이나 그냥 공립학교 교원이나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돼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왜 노동상권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논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그냥 교원인 거다 생각하시고서 교원에 대해서는 이게 99년도 7월 1일자부터 법을 만들었습니다. 99년도 7월 1일자부터. 왜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정리해고에 대해서 국가 노사정이 합의를 했어요. IMF 이후죠, 그죠? IMF 보니까 노동계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를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의 입법화를 양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정리해고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단결권의 최대한 확보를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에 관해서 이제 정교조를 인정해주겠다. 그런 이제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해서 99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교원노동법을 만들었어요. 즉 이제 법률로 허용이 된 거죠, 그죠? 그럼 교원에 대해서는 법률로 이 내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지금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법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일종의 공무원의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정신노동 정도로 일하고 있는 거야. 공무원 중에서도 조금 육체노동을 좀 하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은 옛날부터 노동상권을 다 인정했어요. 그는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쓰던 분들이 주로 철도청 산하. 그러니까 지금은 철도공사지만 옛날엔 철도청의 공무원이었죠. 그죠? 이분들은 과거에 노동조합 인정이 됐어요. 단체 교섭권도 인정했습니다. 단체 행동권도 인정을 했어요.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과거부터 노동상권이 지금 다 인정돼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도 인정돼 있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거의 없어요. 철도청, 뭐 국립의료원 산하의 뭐 노무직 공무원들, 고용직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지금 이 노조가 그 우정직 공무원들이에요. 집배 그쪽에. 그쪽 노조가 지금 노동상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인정됐긴 한데 안 하죠. 공무원들의 특성상 이게 파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는 그 형태로 이해하시고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분들 빼고서는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무원들은 2006년도 1월 28일자로 지금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법률로 노동상권을 규율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교원과 공무원을 다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율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일반고자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데 공무원은 약간 다르잖아 이거예요. 다르니까 좀 다르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왜요? 조금 더 제한하고 싶다 이거예요. 속마음은 속내는 야, 공무원들한테 뭐 굳이 우리가 단결권을 넓게 인정을 해야 될까? 좀 좁히자. 단체교섭권? 좀 이상하잖아? 좀 좁히자. 단체행동권? 아예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 법 속에 이걸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법을 통해서 이분들의 노동상권을 좀 제약하겠다. 이런 목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은 그거죠. 그러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걸 보시면 이 법의 전부를 보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교원 노동조합법이 어떤 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냐. 이걸 보겠습니다. 영역은 세 가지겠죠. 하나가 단결의 영역. 두 번째가 단체 교섭의 영역, 세 번째가 단체 행동의 영역, 혹은 조정과 중재 영역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결의 영역,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 제약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제약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합원 자격, 대학 교수, 교원노조에 못 들어와요. 교원노조 자격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만약에 교원들이 해임을 냈어요. 해임당하게 되면은 조합은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에 중노위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거 빼고는 해임된 분들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다. 제한을 가고 있고. 두 번째, 그게 이제 2번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 두 번째, 설립을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제 서울시 뭐 종로구, 뭐 종로 3동, 뭐 종로 초등학교 교원 노조. 가능할까요? 지금 기업 단위는 가능하죠. 기업 단위는 기업별 노조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육교육원 노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설립 단위의 범위를 최소 한도를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예, 전국 단위 혹은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교원 노조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무슨 구 교원 노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설립 단위를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혹은 전국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단위가 주로 전국 단위죠. 정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에요. 이 밑에 이제 경기도 지부, 뭐 부산시 지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단위의 학교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 안 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제 법의 시각은 다 같다 이거예요.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랑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랑 급여가 같지 않냐. 같은 거니까 그냥 경기도 노동조합에서 같이 그냥 교섭을 하세요. 이런 지혜가 알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주로 이제 구조는 정교조, 뭐 경기도 지부, 어떤 학교 분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 설립신고는 안 돼요, 이게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설립신고를 하려면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겠죠, 그죠?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일반 노조는요. 행정관청. 근데 이 행정관청이 전국 단위인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노동 같은 경우는 시장, 구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단위가 커요. 크니까 그냥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립신고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거 잘 실수합니다. 정교조니까 교육부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를 제출한다. 그리고 전임자,
있을까요? 있어요. 전임자가 허가하게 되면 전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전임자, 임용권자 허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감이 허가하게 되면은 전임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는 이게 옛날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원노조 전임자는요, 그 기간 중에 휴직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휴직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의미는 다르죠, 그죠? 여기는 휴직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해야 된다. 다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똑같거든. 실무적으로는 그냥 휴직명령을 해가지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차이점 알고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조금은 실무적인 예하고는 다른 예인데, 물론 법률 조항이 다르다 보니까 조항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뭐 실무적으로는 휴직명령을 하는 구조거든요. 하는 구조인데, 이 사람들은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무노조동잡은 휴직명령을 해야 된다. 이런 차이 알고 있냐? 물어본 문제도 하나 나왔었어요.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에 급여받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부당노동행위예요.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제한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결에 대한 제한, 정치활동, 교원노조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활동이 금지가 되고 있는 노조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가 교원노조, 하나가 공무노조예요. 다른 노조는요,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단지 그걸 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활동 주로 하게 되면 정당이 되겠죠. 하지만 아예 주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부차적으로도 할 수 없는 노조가 교원노조, 공무노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실제는요. 만약에 어떤 교원노조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우리는 비판한다, 반대한다, 시위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활동인가요?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제 계속. 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공무원 교원들도 자기 사표의 자유가 있는 거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정치활동이야. 근데 이쪽에서는 또, 아니, 그 정책은 지금 A당이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너 A당 지지파지? 이건 정치활동인 거야.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논쟁들도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논쟁이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수험생들이니까 그냥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정치활동이 뭐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 교섭. 단결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 교섭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교섭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겠죠. 그죠? 당사자. 누가 하는 거죠? 노조. 여기는 사용자 되겠죠. 그죠?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조와 사용자, 사측을 대표해서 담당자가 나올 겁니다. 누가 담당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대표. 사측은 누가 될까요? 사측은 만약에 우리 노조가, 우리 교원노조가 전국 단위입니다. 그때는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 교섭 자리에 교육부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조가 그냥 특별시 경기도 교원 노조입니다. 그때는요,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교육감.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이 공무원이나 공립학교나 공립학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대표를 못해요, 그죠? 이거 교육감이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될까요? 사립학교 이사장이 나와야 돼요. 사립학교 이사장이. 근데 사립학교 잘 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여기서는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교원노조가 요구했을 경우에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합해서 나와야 돼요. 연합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게요. 그러니까 교원노조 단체 교섭을 보시게 되면 사립학교가 교섭하고 있다. 이런 적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교육감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어요. 지장이 있어요. 이게요. 나중에 항상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안 나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가족들이 유권자 집단이 되게 됩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육감이 담당자가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이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사장이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갈까요? 이런 사립학교가 별로 없어요. 이게요. 없다 보니까 상당히 사립학교에 대한 교섭은 힘들어지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나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제한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받는가 하면 담당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습니다. 위임.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당신이 대신해줘. 예를 들면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대신해줘. 위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원노조는
위임이 안 돼, 이게요. 그러니까 교원 노조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 민주노총의 상급단체가 대신 나와서 그게 할 수가 없는 위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섭 대상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돼 있어요. 양가로 임원 교섭 대상. 그럼 뭘 가지고 교섭할 거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혹은 조합원에 잘 보시게 되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논란이 심했어요, 이게요. 왜 논란이 심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교원노조 입장에서는 뭘 주장했는가 하면 교육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정책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영교시 출근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보충수업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했더니 이쪽에서는, 아니, 이건 교육정책이다. 근로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섭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라고 했더니 또 정교조에서는, 아, 그게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보충수업이 없어야지만 우리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또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과연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서도 교섭을 할 수 있는 거냐? 아직까지 그 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공무노동자법에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원노조 입장에서 굉장히 이 관계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예 공무노동자법에서는 거의 뭐 이제 그 8년 뒤에 만들어진 그 법에서는 정책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닌 거다라고 지금 박아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쟁이 꽤 있는 구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은 또 학교로 가는 게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 배학을 체결해야 된다.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성실하게 하세요. 이런 내용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의 가장 핵심은 434쪽에 2번이 돼요. 2번이 사실은 실무적인 핵심이죠. 이게 왜 핵심인가 하면 교원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원노조에서 교육부 장관이랑 교섭을 했어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교육부 장관하고 협약을 우리 교원들의 근무조건, 보수를 자 우리는 5% 인상해주겠다. 그런 식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 인상해주겠습니다. 단협을 체결했어요. 단협, 교육부 장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이게요. 왜 못 지킬까요?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계약을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교원과 공무원 노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게요. 자, 왜 일반 노조는 단체별 체결하는가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내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단체별으로 우리가 우위에 서서 이거 받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교원들이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서 이분들의 근로조건이 안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국회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국회가 이 문제를 올려주지 않게 되면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은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끼리 5% 인상하겠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안 도와주게 되면, 즉, 법령, 혹은 지방의회의 조례, 예산, 여기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과 위임받은 그 내용은, 뭐 국회라든지 지방의회가 이걸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국민 세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은 단협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걸 안 지키더라도 책임을 못 물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아무리 체결했지만 이 내용이 법령, 조례,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이 내용은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효력이 없어요. 즉, 안 지키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안 지키더라도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왜 체결했죠, 이게 도대체? 책임도 안 물을 건데 왜 체결했습니까? 이건 또 이의가 있어요. 왜 이의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래도 체결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행정부에서 국회 찾아가세요. 국회 찾아가서 이게 5% 인상하는 걸로 했으니까 국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지킬 수가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 내용을 지금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성실 이행에 대해서 노력 의무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 의무. 이런 취지의 의미를 지금 하나 두고 있어요. 단체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안 도와주게 되면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국회에다가 노동조합이 압박을 못해요. 압박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되죠, 이게? 정치활동.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용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도와주면 괜찮은데 사용자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그 다음에 파업은요, 무조건 금지. 일체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체쟁행위를 금지하다 보니까 지금 파업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세 군데가 있죠. 첫 번째가 교원노조, 두 번째가 공무원노조. 하나 더 있어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 물자를 생산하시는 분들, 생산직에 대해서는 파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파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정과 중재에서는 끝나야 돼, 이게, 그죠? 더 이상 안 되는 거다. 이거 안 하면은 일반 노조는 파업을 통해서 관찰할 건데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정과 중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따라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한쪽이나 양쪽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중노회예요. 원래 일반 노조는 진호위에 조정위원회가 할 건데 여기서는 전국 단위나 시도 단위니까 아예 중노위가 처음부터 개입을 합니다. 며칠 안에 맞춰야 될까요? 30일 이내. 기억나시나요 혹시? 조정 신청. 민간 일반 기업은 일반 사업은 10일 더하기 연장 10일. 공익 사업은 15일 더하기 15일. 공무원은 교원은 30일이에요. 30일. 나중에 보겠지만 교원은 30일이에요. 공무원은 30일 더하기 30일입니다. 이게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조정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어요. 따르지 않겠다. 이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중재에서 끝나야 되게요. 중재에 대해서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노조는 중재를 양방이 함께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혹은 단체배학에 의해서 일방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재가 양쪽이 함께 신청하더라도 중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중재를 또 해야 돼요. 이제 파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중재는 가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중재에 해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간 기업은 노조는 직권 중재가 없죠, 그죠? 사후 긴급 조정을 빼고서는 직권 중재가 없어요. 여기서는 직권으로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재 단계에서는 끝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정은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감당을 합니다. 몇 명이 되는가 하면 여기서는 이제 3명이 돼 있어요. 또 시작했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당황스럽겠지만 우리는 항상 나오는 분들은 토요일마다 겪는 일이에요. 이제 태극기 들고 막 흔드세요. 이제 태극기 만들면 참 아름다운데 옆에 다른 이상한 별도 있고 막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존중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충분히 인정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설득의 이제 기술이니까 근데 저를 설득을 못해요. 저런 시위가. 어쨌든 간에 중재재정을 이제 확정합니다. 확정하게 되면은 이게 중재는 따라야 되고 그죠?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거부권이 없어요. 따라야 됩니다. 단지 그게 위법하다, 월권이다. 그 경우에는 이제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는 사적인 조정과 중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 공적으로 해야지 왜 사적으로 개입하는 거냐? 안 돼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교원노조 활동하다가 잘렸어요. 해고당했습니다. 해임당했습니다. 그때는 교원들은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거기에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못 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지 아니면 교원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걸 신청할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뭐 유년속 조항 이런 것들은 강제가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37쪽의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437쪽 4번 문제.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는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아니죠. 전국 단위,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에게. 세 번째, 허가가 임용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립학교는 이게 교육감이 허가 주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임용권자 허가하게 되면은 전임자 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학부모 의견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하세요. 만들어져 있고, 교원노동학계 조정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일반 조정위원회는 몇 명이었죠? 근로자를 대표하는 1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1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3명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하고 싶지만 잠깐은 숨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이 3개 남아있는데 3개는 아주 타이트하게 급하게 진행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저 시계로 15분에 바로 시작해서 한 법당 한 15분 잡고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